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해서 개그맨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로보캅 춤을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웨딩 업계를 주름잡는 업계 대표 CEO로 사업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카멜레온처럼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남자, 그 출구 없는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변신의 귀재. 남다른 끼와 넘치는 재능으로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개그맨 홍록기. 개그계는 물론 가요계, 드라마, 뮤지컬을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방송가를 주름잡았는데요. 클럽, 의류 분야 도전에 이어 웨딩 컨설팅 분야까지 접수. 새로운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행동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연예가 공식 자수성가형 CEO.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타고난 모험가. 남다른 도전 정신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춘을 소개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개그맨 홍록기입니다. 틴틴5 출신이고요. 25년 차 개그맨입니다. 사실 뭐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나 이런 코미디가 섞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참 익숙한 무대인데 이 자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서게 되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네요. 저는 사실 이 청년 창업 런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비즈니스를 8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매출이 얼마고 연간 소득이 얼마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로 전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좀 프라이드를 갖고 사실 뭐 3, 4년 할 때는 하고 있어요 이런 표정이었습니다만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어느새 직원이 80명 이런데 좀 더 크게 놀라주셔도 좋아요. 네. 80명 정도. 네. 그 8년 동안 비즈니스를 나름대로 해오면서 많은 뭐 경험치를 쌓았겠죠. 근데 사실 저 또한 지금의 웨딩 비즈니스를 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으로 2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연예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수익들에 대한 거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비즈니스였어요. 물론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했겠죠. 그때 처음 창업을 했던 비즈니스가 그래픽 티셔츠, 지금 이제 나염 같은 거 있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워낙 옷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의 그 폐 요인은 열정만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옷 내가 잘 아니까 홍록기야 뭐도 아니겠어? 나 옷 잘 입어. 좋아해. 그리고 그냥 열정으로만 뛰어들었어요.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근데 사실 제가 머리털을 나고 제 돈을 들여서 한 비즈니스 중에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즈니스에 도전을 합니다. 클럽.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비즈니스라기보다 dreams come true, 꿈을 이룬다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틴틴5 시절 하면서 많은 연예인 활동하면서도 제가 유일하게 나로서 혼자 홍록기라는 사람한테 뭔가 상을 주거나 수고했다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행위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받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행사죠. 예를 들어서 밤일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연예인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클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망했어. 왜? 정보는 많았는데 경험치나 미래성
대한 부분과 인력 관리에 좀 실패를 했어요.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밤을 새 매일같이 술도 못 먹는데 밤을 새 체력의 한계가 와요. 그리고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비즈니스였고 체력은 한계가 많이 오게 됐었지만,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매니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니저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저하고 일하는 동안. 근데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뭐 박수홍을 통해서 소개를 해줬지만, 저는 박수홍 씨가 먼저 웨딩 사업을 했고 저는 그때 웨딩 사업 안 할 때였고, 연결해줬는데 결혼식 중간에 뭐 플래너들 전화 오는 건 이해가 갔어요. 결혼이 끝났어. 끝나고 있는데 드리링 전화 왔는데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어머 신랑님 그러길래 뭐지? 그걸 봤더니 계속 뭔가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결혼하고 나서 플래너랑 바람이 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뭐냐? 애프터 터치. 결혼은 웨딩 플래너예요. 결혼 준비해드려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아유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결혼 딱 끝. 빠이빠이. 일 수 있어요. 그죠? 냉정히 따지면 플래너가 할 수 있는 건 그까지잖아요. 근데 그 전화 한 통화와 애프터 터치 잘 계시죠? 사모님은요, 신부님은요. 그때 뭐 너무 좋았어요. 셋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이런 행복한 기억들에 대한 걸로 인해서 이 신랑 신부는 이 플래너한테 너무나 좋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결혼을 진행시키고 수익이 생기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하는 비즈니스구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웨딩 사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잘 끌고 온 건, 저는 또 좋았던 건 그 사람 관리. 저 혼자서 이 회사를 만들진 않았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동업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사람에 대한 관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얘가 뭐 하나, 얘가 돈을 뭐 떼어먹나, 뭐 이런 관리가 아니고 나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난 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파트너와 파트너십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웨딩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뭐 주제를 말씀드리면 심장 박동수를 맞춰라. 뭐냐면 결혼을 앞두고 오는 신부의 심장 박동수. 단순히 어떤 헐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든가. 플래너들은 그렇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매일같이 다른 신랑 신부들이 오가니까 얘는 맨날 똑같은 거야. 왜?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무슨 드레스가 얼마고요, 뭐가 어떻고요, 스타일이 어떻고요, 뭐고요, 신혼여행지는 어디고요, 이런 정보만 전달해 준다면 진짜 플래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하는데 그런 타성에 젖은 친구들한테 내가 맨날 뒤에 가서 한마디에 야 참을 마시고 와. 뭐냐? 리프레시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방 고객에게 뭔가를 팔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사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누가 자동차를 사러 왔어. 내가 정말 사고 싶어도 차를 보러 온 거야. 심장이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돈 벌어 성공해서 내 첫 차를 탈 때 그 기분, 심장이 여기 터져 나와요. 근데 마치 밖으로 티 안 내지. 왜? 바보 취급 당할까 봐 그냥 막 의연한 척해요. 근데 거기서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매일같이 똑같은 리듬으로 네 어서 오세요, 네 몇 cc 원하세요, 어떤 거 원하세요, 이런다면 내 템포는 훅 떨어져요. 자 이렇게 왔어. 어서 이야, 이런 느낌들이 공유된다면 차를 사러 온 사람은 친구는 아닙니다만 공유가 되는 거야. 같이 흥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가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왔을 때 공감대를 빨리 발견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잔 스킬인데 여자분들 네일 같은 거 왜 네일 많이 좋아하잖아요. 건드는 거야. 딱 보면 알고 여자들 알거든. 네일 한 지 얼마 안 된 네일과 좀 된 네일이 달라. 그죠? 어머 네일 하셨네. 요즘 유행하는 색깔. 어머 어떻게 하는 순간 그 딱딱했던 마음도 약간 풀려요. 그죠?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입이 호흡으로 터지는 순간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는 게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네가 뭔가를 팔기 위해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사라.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중에 사이드로 하는 건 패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왜? 너희는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야. 미스코리아처럼 예쁘란 얘기는 아니야. 뭐 그렇다고 돈 들여 성형수술한 얘기가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패션을 구사하고 나와. 그게 고객에 대한 예의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잡지 같은 것도 자주 보라고 그래요. 저희 플래너 회사에서 1년 이상 플래너 하잖아요. 어떤 회사 가서도 정말 일을 잘해요. 토탈이거든요. 많은 걸 알아야 돼. 현재 신랑 신부도 좋아하는 거 단순히 웨딩뿐만 그건 기본이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 신랑 신부가 얘기할 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패션 피플이 되라는 건 아니고 패션 잡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쉬는 시간이라도. 왜냐하면 패션 잡지는 사실 단순히 옷을 어떤 옷이 나와서 예쁘구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유행이구나, 어떤 색깔이, 어떤 디자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 치킨집하고 무슨 패션하고 뭔 상관이에요? 누군가 물어보겠죠. 자, 치킨, 패션 왜 연관없어? 요즘은 모든 게 패키지가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쁘게 싸느냐가 또 참 중요해요. 맛은 이제 거의 비슷해. 물론 어디는 뭐 25조각에 92년도에 뭐 했다는 얘기도 뭐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예쁘게 싸느냐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다 비슷해져서 맛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그 모든 비즈니스는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뻐져야 되고 예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방송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사업의 방향이 흘러가거나 어떤 파트가 조금 어그러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록기에 오래 살아남는 비결. 동업자와 가치관을 공유하라. 고객과 심장 박동수를 맞춰라. 패션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몰입도가 있는 강연이었고요. 뭐 제가 감사합니다. 뭐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저도 이제 고객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심장박동수가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만나기 위해서 네, 우리 이거 선배님 중요합니다. 만난다고 여기까지 계속 그렇죠. 올랐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신경을 쓰죠. 예. 로키 형 만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신경 씁니다. 어제 그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창업가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책임감에 대한 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식솔들이 제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웨딩 사업과 돌잔치 사업하고 청년 창업 글로벌 다 하면 네. 뭐 제 직속의 직원까지 하면, 그러니까 직원에다가 저와 연관된 사람까지 하면 한 300명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 어떤 책임감들이 네. 생기죠. 가끔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끔 힘들 땐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아이템 선정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뭐 하다가 잘 되셨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강연에서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그렇게 잘 되다가 망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그게 내 체력 안배와
그다음에 그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없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클럽이라는 비즈니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주그주 센 아이템들, 그주그주 사람들 땡겨오는 거에만 집착을 해요. 네. 클럽 피플들의 그 웨이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왔다가 좀 적게 왔다가 하는 웨이브 왔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한 번 왔을 때는 너무 꽉 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땡큐. 근데 없는 주간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못했던 거죠. 네. 저는 아까 또 그 강연에서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애프터 터치. 네. 사실 그 뭐 연예인분들이 또 웨딩 사업을 또 많이 진출을 네. 하셔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표님만의 어떤 그 웨딩 회사의 어떤 그 뭔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 아까 방금 지금 그래서 얘기하셨던. 그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었죠. 돌잔치라든가 그 외적인 수익 사업들을 만들려고 조금씩 바꾸고 있고, 그 현재 비즈니스 커넥트 시스템이라는 BCS라는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에. 뭐냐면 친구 추천하는 거 아시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맨투맨으로는 야, 내가 잘하는 집 갔으니까 너 밥 먹어. 아, 내가 아는 프로그램 가서 밥 먹어. 이거를 데이터화, 시스템화하는 컨텐츠예요. 솔루션이죠. 그래서 그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았어요. 지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소개서님 보내면 포인트를 줍시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이제 설계 단계고 네네. 확장 단계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또 뭐 이미 또 자리를 잡으셨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다 하십니다. 근데 정말 저 같은 후배들한테 내지는 창업을 하고 싶은 창업가 예비 창업가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뭐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연예인 후배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말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순간 양날의 칼입니다. 네. 홍보하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돈과 연관된 something happen이 일어났을 땐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네네. 그 정보력은 뭐 사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미리 조사해야 되고 뭐 유동이고 얼마고 뭐 내가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나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계획을 좀 멀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무슨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사실 플랜 같은 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플랜을 좀 짜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도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선택을 하시고 그 일 안에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일일 경우는 더 그렇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부분들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어떤 거든 내가 창업을 시작하고 아이템이 선정되면 그 아이템 안에서 나와 너무나 잘 맞는 작은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또 대표님께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편하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네. 국가에서도 스몰 웨딩을 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스몰 웨딩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스몰 웨딩을 피부에 와닿았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의 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이 물론 요즘은 유행이 돼서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결혼이지만 실제로 집안 대 집안의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이때까지 내가 뿌린 돈을 걷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품앗이라고 하죠. 스몰 웨딩도 많이 유행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스몰 웨딩이 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준비는 해야죠, 나름대로. 근데 쉽지 않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아주 그냥. 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에게 웨딩 컨설팅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웨딩 컨설팅이란 벨트다. 벨트요. 이겁니까? 내 바지를 지탱해주는 벨트. 어, 없으면 훅 내려가잖아요. 뭔가 지탱해주는 힘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벨트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도 가끔 많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차고 다니잖아요. 아유 어쩔 때 화장실 응가할 때는 불편하기도 해. 막 안 끌리면. 근데 어느 순간 없으면 뭔가 허전해. 배가 더 나오는 것 같고 불편하고 뭐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라이프 플랫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웨딩을 해서 그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 연관된 부동산에서 집도 구하고 우리가 연관된 인테리어 회사에서 집도 꾸미고 그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애를 놓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애기를 놓고 나면 산후조리원 우리 회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애기를 낳은 돌잔치하고 유치원을 가고 이렇게 걔가 다시 이렇게 돌아 커서 우리 회사에서 결혼을 하고 상조까지 딱 가면 돼요. 이게 어떤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또 했던 사람한테 결혼을 했던 사람한테 아기를 맡기면 예를 들어서 더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가격에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했었던 팀이니까 더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에 그러다 보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4만 명 모아서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무료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큰 데 빌려가지고. 네. 그 꿈입니다만 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성공했구나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선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홍록기 저거. 근데 저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감사한 건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라는 사람하고 김태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형제 이상의 그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고맙고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 벌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 유지하고 저는 그냥 우리 플래너들이 오래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플래너들이. 예, 저는 뭐 사실 그 선배님의 유쾌한 모습과 재밌는 모습을 계속 봐왔지만 오늘 정말 전문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연예계의 또 패션 리더시잖아요. 네. 패션이 또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게 연예계를 넘어서 PF. 연예계를 넘어서 뭐 창업계, 웨딩업계의 네. 패션 리더, 열정 리더가 네. 되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인생은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보다 오랜 시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마라톤과 닮은 점이 더 많죠. 오르막과 내리막을 지나서 멀고 먼 거리를 향해서 꾸준히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대장정의 끝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 제가 한 얘기들이 제 사업의 모두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 또 힘든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업을 앞두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 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꿈을 컨설팅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세요.